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무역 요충지죠. 이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글로벌 공급망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는데요. 자, 홍해 사태로 빚어진 물류 대란 현황 살펴보고요. 또 이게 물가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경화 신영증권 조선운송 담당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홍해 상황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선박이 통과하고 있는 양을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11월 이럴 때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계절성이 워낙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랑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수혜주나 통과량에 있어서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랑 수량적으로 비교했을 땐 지금 물량 감소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뭔가 앞으로 수출 입량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선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공급량 자체를 좀 많이 줄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정 불안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거기를 가지 못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준비하는 데는 오히려 시간이 더 모자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대신 물동량 자체가 이제 이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심각한 상황이 오래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지만 네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요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봤을 땐 꼭 팬데믹이랑 동일시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선이라 그러죠. 배가 이렇게 네네. 막 적체돼가지고 못 가는 거 그런 체선 현상까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어떤가요? 이미 우회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네. 우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후티 반군이 그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이제 선박들이 글로벌 교역로인 홍해를 통과할 수 없게 됐다는 거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네. 후티 반군은 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건가요? 일단 이 후티 반군이 누구인지부터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멘의 반군 세력이고 그리고 반미 반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격을 했던 그 선박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 뭔가 좀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싫으니까 네. 이스라엘과 관련되면 공격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납포를 한 선박이 있었는데 네. 그 선박의 실질적인 선주는 영국 선주였었고요. 네. 운영을 하는 선사는 일본 선사였었습니다. 근데 왜 공격을 했느냐라고 이제 파고 보니까 그 네. 선박의 지분 중 일부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공격했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관련되면 네.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이스라엘의 선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스라엘에게 물건을 배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분이 있다거나. 네. 다 오픈을 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선박은 또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1월에 뭔가 첫 납포가 일어나고 그 뒤로도 저희가 10여 척이 넘는 선박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10여 척이 넘게 공격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공격을 당했고 이제 그들의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이제 뭐 유럽 선사인데 뭐가 이스라엘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조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봤을 땐 중국이랑 러시아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렇게 면밀히 다 과연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간 선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스라엘이랑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면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다 같이 우회해서 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바꾸는 상태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충돌이 계속되면 그 이제 그 글로벌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홍해가 그 네. 세계 물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홍해를 통한 에너지 교역이 더 그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원래 유럽은 그냥 대륙으로 연결돼 있는 선 안에서 저희가 에너지를 수급을 받을 때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배달을 받는 그런 가스 같은 경우요. 예, 가스가 되었건 송유관이 되었건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바이어스가 좀 큰 편이었었는데 이번에 러우선 전쟁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대륙에 떨어져 있는 데서 선박으로 기름이나 아니면은 가스를 수급을 받아야 되게 생긴 상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최종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에즈막스라고 하는 그 사이즈급에 네. 해당하는 선박들의 운임이 막 올라가고 있었고 네. 이제 가스 관련된 그런 선박들의 운임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원래는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실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네. 그 러우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수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전에 언제죠? 2021년인가요? 그때 네네. 수에즈 운하가 막힌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배가 그때, 가서 막았죠. 예, 그때 좀 상황을 좀 회고해 볼까요? 그때는 공급망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때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배가 가서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틀어 막은 상황이었어서 일부러 틀어막은 건 아니고 네, 네. 좌초가 되었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굉장히 좁은 운하인데 다른 배들이 이제 오다가 앞에서 틀어막으니까 이제 지나가지 못하는 저희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나들목에서 교통사고가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영향은 그 뒤로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1년 정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틀어막은 일자가 실제로 6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저희가 그 뒤에 배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었고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그 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채선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그때는 네. 갔던 배가 다시 돌아 나와서 희망봉을 우회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고민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배가 빠져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이제 최종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몰린 배들이 내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계속 채선 현상이 과해졌고요. 네. 저희가 보통 그 해에 장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3월이거든요. 근데 네. 하필이면 3월에 그러니까 그 2021년 일이 3월에 발생해서 네. 그래서 그 시즌 장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22년 1월까지 운임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때 대만 선박회사인 에버그린 소속의 초대형 컨테이너 네, 선인 맞습니다. 에버기븐호가 실수로 이제 좌초된 거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무슨 공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딱 엿새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그 영향이 거의 1년 가까이 갔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21년 3월이었고요. 이제 3월인 거하고 지금 11월에 이제 그 후티 반군이 이제 지나는 그 선박들을 공격하는 거가 지금 이제 1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한 네네.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까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뭐가 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일단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진국에서 무언가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물건을 마구마구 갖다가 배달을 그 전에 하고 이미 네.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세일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해 봄부터 다시 나르게 될 물건들을 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항차도 굉장히 줄이는 기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운항 차수를 그리고 저희가 전쟁 자체가 10월 7일에 발생을 했었고 네. 그 뒤로 이제
약간의 공격이 좀 가해지게 되면서 언제든지 희망봉으로 우회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약간은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처럼 저희가 우르르르 몰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이 탁 막혀서 그 뒤에 다 대기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채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주 곤란하다, 위협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형 화주나 뭐 큰 선사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군이 후티 반군을 타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티 반군이 또 금방 물러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갈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 전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뭐 언제든지 길게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화된다라는 전제하에 아예 우회를 해서 가는 방향을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오히려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나쁜 쪽을 생각해서 아예 이제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혜주나 대신에 희망봉 더 밑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운임은 어느 정도 평균 오르는 건가요? 저희가 그 17노트 정도로 만약에 그 속도인데요. 배의 속도인데 속도. 꽤나 높은 속도로 가는 컨테이너 선박을 기준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경우 편도는 한 25일 정도 걸리고 저희가 밑에 아프리카를 남하에서 이렇게 가는 희망봉 경유로 가면 한 3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배가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니까 실제로 라운드 트립 기준으로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료에 대한 사용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저희가 저쪽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그 하역하는 날짜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할증료를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송의 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보험사들의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뛰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운임을 전체적으로 높이는데 아마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우회해서 가는 쪽을 택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 상승 요인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해상 운임이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품목들이 영향받을까요? 저희가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었던 품목으로 보자라고 하면 완성품과 실제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운임상에서 이렇게 눈에 탁 띄게 빨리 오른 쪽 운임은 컨테이너 쪽 운임만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의 1000 정도 수준이었던 게 전쟁이 발생하고 이번에 이렇게 그 후티 반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1000이었던 운임이 지금 2200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거의 2배 이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뛰어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역 운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운송료가 오른 만큼 이제 제품의 가격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바로 오르나요? 바로 예지는 않죠. 시차가 있겠죠. 이 운임 자체가 이제 수출업자들에게는 어떻게든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수출업자이냐 아니면은 저희가 그때 스팟에서 그 운임료를 잡아가지고 보내는 이제 중소형 수출업자이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정도가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대형으로 그 수출을 하고 있는 규모가 있어서 운임료에 대해서 원래 해운 선사와 미리 어느 정도의 선을 이렇게 맞춰놓은 업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지금 오르는 이 운임을 거의 다이렉트로 비용으로 그 겪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손실을 만약에 보지 않으시려면 미리 계약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올려서 팔아야지 실제로 수익이 남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화주, 뭐 삼성전자, 막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운임 양과 뭐 수량과 그리고 운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책정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전
전까지는 기존에 계약해놨던 그 운임을 좀 누릴 수 있는 상태이지만 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 그 수출업자들 같은 네, 네. 경우는 지금 바로 이거를 비용에 전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무역 판도 이런 데도 영향을 줄까요? 오래 지속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지역에서 수급을 하고 있었던 물건이 있는데 이번에 이 운하 통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수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제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 A와 B 국가 사이를 막 교역을 하던 배들이 이 B 국가에서 구해오던 이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C 국가로 만약에 옮겨가야 네, 되는 네.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배들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많이 부족해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아마 무역에 좀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부분이 생길 그래서 수 뭐 있다라고 홍해 보셔야 리스크가 됩니다. 커피 무역 판도까지 바꾼다. 그래서 베트남산 원두가 비싸지니까 이제 브라질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그래야 이제 될 수도 있죠. 기사도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우리도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우리 업체들 상황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느 업체냐면 주선 업체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배를 들고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네. 화물을 들고 있는 축과 이 배를 들고 있는 측을 이렇게 이어주는 업을 하는 걸 저희가 주선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이제 실어야 되는데 뭔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급성으로 뭔가 배를 놔줘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급성으로 이 무역에 대해서 이제 배를 좀 잡아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생긴 이벤트이고 네. 뭐 운임이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올라버렸는데 이미 내가 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당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를 선택하는 시간을 뒤로 쪽이 미뤄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요즘에 긴급 선박 투입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선박이 투입이 됐을 때 긴급하게 다 꽉 차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해당 경기가 좋으면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 네. 만약에 긴급하게 놓긴 하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서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수출의 차질을 많이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요. 네네. 그 국내 1위 하윤사인 HMM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임시 선박 4척을 북유럽 지중해 노선에 이러면 좀 그쪽은 좀 나아질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스팟으로 공급은 넉넉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불할 만큼의 그 능력치가 되느냐 지금 화주들이 네. 수출업자들이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제 홍해 리스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이 홍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 즈음에 또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호르무스 해협에서 또 공격을 한 공격했죠. 그런 사례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보면 유가도 많이 튀었고 이제 앞으로 이 해협 자체를 조금 클로징을 하면서 수출입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대립각에 있는 데들을 보면 사실 오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해당이 되는 국가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사우디나 이란의 지원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과 반대각을 세우고 있는 데들이기 네네. 때문에 중동의 그 오일의 무역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중동에서 파는 오일을 많이 못 팔게 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되나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생각보다 에너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유럽에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이 해운업계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대부분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한다고 하던데 이게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던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서 네. 예멘이 그때 전정 불안이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네. 실제로 그 배들이 1년에 해야 되는 항차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아예 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길어지거나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나지 않는 오직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네. 그 수급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사용처를 찾아야 되고 이 지금 현재 올라 있는 이 운임을 이제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네. 있죠. 누구에게는 위기가 또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게 자본주의 시장의 명암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같은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운임이 오르면 네. 해운주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단순한 그 기본적인 산업의 업황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운송이랑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빅딜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 네. 오히려 그것이 이제 주식의 움직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송주에 대해서 뭔가 그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궁극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선박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조선업체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말씀 있습니다. 행간을 잘 읽어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